자,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금융보고서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겉보기엔 잠잠해 보이는 세계시장, 그 수면 아래에 엄청난 긴장감이 숨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죠. 자, 보세요. 한쪽에서는 와, 인플레이션이 4년 만에 최저치다 하고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데 다른 한쪽에선 재고 폭탄이 곧 터질 거라고 경고음이 울리고 있어요. 아니, 전체적인 지표는 이렇게 좋은데 왜 특정 산업들만 이렇게 위태로운 걸까요? 이 모순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두 개의 시장이 시작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알던 골디락스 경제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르죠. 일단 겉으로 드러난 숫자만 보면요, 정말 괜찮아 보입니다. 근원 CPI가 2.5%. 이게 무려 4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거든요. 와, 인플레이션이 드디어 잡히는구나. 경제 전체로 보면 이건 정말 좋은 소식이죠. 이런 상황을 우리가 흔히 골드락스 경제라고 부르잖아요.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딱 좋은 상태. 그런데 말이죠. 이 보고서는 바로 이 딱 좋은 상태가 어쩌면 신기루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럼 그 신기루 뒤에 뭐가 숨어 있을까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고용 데이터가 생각보다 안 좋을 수도 있고, 은행 규제가 풀리면서 채권 시장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또 장기 금리도 불안정하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평온함 밑에 이런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의 고요함이 그리 오래가지 않을 거란 신호입니다. 자, 그럼 다음 퍼즐 조각을 맞춰볼까요? 바로 기술주 얘기입니다. 소위 혁신의 후유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잘 나가던 빅테크 기업들조차 지금 완전히 새로운 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혁신에 대한 비용 청구서가 날아오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동안 빅테크 기업들이 AI에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잖아요. 이제 그게 슬슬 이익을 갉아먹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투자자들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AI 공포라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인공지능이 무섭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이 엄청난 투자 도대체 언제 돈으로 돌아오는데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자 의심이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예전처럼 나스닥 100, 즉 빅테크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S&P 500 동일가중 지수 같은, 그러니까 좀 더 넓게 여러 기업에 골고루 투자해서 위험을 분산시키는 전략이 필요해졌다는 거죠. 빅테크만 힘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전통 산업으로 눈을 돌려보면요, 그 고통은 훨씬 더 처절합니다. 제목이 좀 그렇죠? 위스키, 벽돌, 그리고 비명소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줍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1600만. 이게 지금 창고에 쌓여있는 미국 버번 위스키 재고량입니다. 1600만 배럴이요. 이건 뭐 그냥 공급 과잉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재고 폭탄을 제대로 맞은 겁니다. 역사상 최악이라고 해요. 근데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설상가상으로 팔리지도 않는 이 재고에 대해서 배럴세라는 세금까지 물어야 합니다. 이건 뭐 거의 벌금에 가까운 거죠. 생산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이 상황을 뭐라고 진단하냐면요. 바로 구조적 붕괴라고 말합니다. 이게 그냥 경기가 좀 안 좋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그냥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는 아주 심각한 진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에 대한 보고서의 투자 의견은 뭘까요? 바로 비중 축소입니다. 전문 용어라 좀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거기서 돈 빼세요 라는 뜻입니다. 아주 강력한 매도 신호죠. 자, 지금까지 좀 암울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럼 이제 질문을 바꿔보죠. 이렇게 기존의 강자들이 휘청거릴 때 과연 기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승자는 누가 될까요? 보고서가 주목하는 곳 중 하나가 바로 바이오 산업입니다. 이쪽은요, 뭐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그런 거랑은 사실 큰 상관이 없어요. 성공의 열쇠는 딱 하나, 바로 POC, 즉 개념 증명을 통과하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신약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를 증명하는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이죠. 물론 바이오 투자는 위험이 크죠. 임상 실패하면 그냥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고서는 바스켓 전략을 추천합니다. 한 종목에 올인하지 말고 유망해 보이는 주식 4-5개를 바구니에 담듯이 나눠 담으라는 거죠. 특히
비만 치료제처럼 요즘 뜨는 분야에 집중하면서 위험을 분산시키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전부 모아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복잡하고 새로운 시장이라는 바다를 어떻게 항해해야 할지 그 전략집을 한번 펼쳐보죠. 자, 이게 바로 2026년 시장 공략집입니다. 한눈에 보이죠? 전체 지수에 대해서는 너무 좋게도 나쁘게도 보지 않는 중립, 채권은 금리나 기대감의 매수, 반면에 재고 문제가 심각한 위스키나 부동산은 매도, 그리고 방산이나 바이오처럼 성장 가능성이 있는 곳은 선별적으로 매수. 핵심은 뭐다? 아주 까다롭게 옥석을 가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시장이 이제는 단순히 성장하냐가 아니라 그 성장의 질은 어떤데 비용은 효율적으로 쓰고 있나? 이걸 따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묻지마 성장의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는 선언입니다. 결국 이 분석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끝납니다. 이런 깐깐한 시장에서 이 퀄리티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다음으로 탈락할 주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이 시험을 통과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